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어제도 시장이 무겁고 어렵게 또 흘러갔고, 오늘은 여전히 하락 장세를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오늘도 시장이 좀 하락으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다소 무거운 기분이 좀 드네요. 일단 시장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 앞으로 남아있을 일련의 이벤트들 또한 시장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이벤트들만 남아있다라는 점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찾아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에 맞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자금의 이동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는 장세 속에서 오래 삼아 남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째로는 심리가 훼손돼서는 안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심리를 잘 잡고 시장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비가 필요한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소 무거운 시장 흐름이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힘들 거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오늘 바로 시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지수 바닥은 제가 보기에는 임박했다. 하루 이틀만 버티면 될 시장 흐름 속에 위메이드가 일단 이 흔든 B2B 생태계 그리고 테마주 순환 장세 속 이제 남은 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물량 소화를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고, 이에 따른 수혜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내용으로 일단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보면은 시가부터 이렇게 밀고 내려왔죠. 밀고 사실 전일 미 증시 보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이 장중 한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연준의 조기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감, 거기에 더해서 다시 한번 올라간 이 국채 금리가 1.8%를 돌파하자 시장이 바로 급락을 좀 해버렸었는데요. 미국도 투매라는 게 작용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투매가 나오면서 시장이 흘러내렸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딥바잉, 즉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 나스닥을 플러스까지 돌려놓았는데, 전체적인 차트 흐름과 시황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오늘 반등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오늘도 저는 조심했어야 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전략을 짜고 시장을 바라봤으면 맞고요. 그게 이제 제가 언급드렸던 시황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내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 지수를 빼려고 하면 한 번에 그냥 빠르게 많이 뺀다라는 거는 시장의 반등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 오히려 야금야금 뺀다면은 시장의 반등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끌려가는 반등의 흐름이라 차라리 강하게 한번 빼고 반등도 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율은 사실 오늘 뭐 크게 올라간 부분도 없어요. 오히려 환율은 일부 안정되는 모습이지만은 투자 심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기관의 자금 확보에 국내 증시가 굉장히 지금 피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영상 하나 만들까 했었는데, 뭐 간단하게 말을 하면 우선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선 굉장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거래소 자체에서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고 100조, 그러니까 12조를 일단 공모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금 쏠림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시장에서 이러는지 정말로 답답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의 유동성을 이 종목이 하나가 흡수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종목에 대한 피해를 전혀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작년 한 해에서도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뭐 카카오페이, 뭐 등등 수많은 대화들의 상장이 시장이 일어날 때마다 나머지 종목군들이 박살나는 그런 반복되는 모습 속에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미미한 게 너무나 조금 안타까운 거고요. 다시 말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만드는 자금이고요.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되겠죠. 상장하고 나서도 이런 흐름이 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이겠죠.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지금 시장의 자금 집행이 원활하지 않은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공모 청약에 참여하기 위한 대기 자금도 엄청나게 지금 뛰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시가 말라간다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거기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 즉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일제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가총액 단숨에 3위가 되고 2위가 되기 때문에 물량을 무조건적으로 편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뭐 MSCI 조기 편입이라든지 FST 영국 지수의 조기 편입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남아있기 때문에 테마주 위주의 성격의 종목군들만 활개를 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는 뭐 실적적인 모멘텀이 정말로 탄탄한 기업만 뭐 일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전일 미 증시 특히 나스닥은 파월 의장 청문회를 앞두고 장중한 때 마이너스 2.7%까지 빠지는데 급격한 변동성을 좀 보여주었는데, 일단 우리 장 개장하고 직후에 오히려 빠졌어야 될 게 갭을 약간 들었죠. 그래서 하락을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간밤에 미국의 이 금융주는 오히려 빠졌어요. 근데 국내의 금융주가 어제부터 오늘 올라간 거는 14일날 있을 금통위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금통위의 금리 인상 이후에는 다시 빠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보고 다 매도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 양 시장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단은 시장을 약간 떠받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SK 하이닉스 등 삼성전자 그리고 DB 하이텍까지 반도체 생산업체를 좀 살려 놓았고, 그 밖에 코스피는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 이슈가 일단은 주가를 좀 방어를 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일단 지수는 방어를 했지만은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특히 게임 종목군들과 2차전지, 메타버스, NFT 그리고 로봇주가 급락을 좀 하면서 지수와 하락 종목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조금 늘어났던 하루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내 증시 사실 충분히 바닥에 근접할 수도 있는데요. 그 바닥이라는 게 이번 주에 뭐 어찌됐든 이벤트를 해소하고 단기 불확실성을 해소한 이후에 짧은 일주일 정도 내외의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 구간에 또 일부 현금을 만들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때 다시금 지수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가 진바닥이 그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FOMC 회의 기간이 3월에 있죠. 그러면은 2월 달은 일단은 그러한 이슈에서 자유로운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장이 그때부터 귤적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1년의 이런 사이클과 과정을 머릿속에 둔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 보일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 어제죠. 어제 삼성전자의 M&A 이슈가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 특히 미국에 있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에 M&A를 진행할 것이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 속에서 오늘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강하게 좀 움직였고요. 이 중에 텔레칩스가 대장입니다. 텔레칩스가 대장이고 자회사인 칩셋미디어. 왜 국내에서 MCU를 하는 회사 그리고 현대차의 의뢰를 받아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맡긴 기업, 그리고 대통령이 현대차와 삼성전자 차량 반도체 협력하라 했던 그 기업이 텔레칩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봤어야 되고요. 자, IT 반도체 일부 반도체 섹터 상승세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멘텀이 있는 뭐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DB 하이텍 같은 거,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좋은 매수 자리가 이제는 올 것 같고요. LX 세미콘이라든지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등 기판 종목군들 이번 기회에 떨어지면은 저는 좋은 자리들이
오지 않을까.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하단에서 잘 대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혹시 정치 테마주 중에 윤석열 관련주를 공략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잘 하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오전에 아주 짧게 매매를 했더라면 뭐 나쁘지 않았을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전체 테마주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뭔가 또 신선한 정책주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 대응을 하는 게 낫고, 인맥주는 이제는 최대한 조심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 기간 수요 예측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실은 이쪽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 차트에 넣어놓고 혹시나 움직인다면 뭘 담아야 될까는 머릿속에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최근에는 이 장비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특히 엠플러스가 대장으로 좀 치고 갔고 티시스들이 좀 올라갔었는데 이 가운데서도 순환을 돌기 때문에, 그리고 후발주자 과거의 대장주가 언제든지 새로운 대장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고 종목군들을 관찰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이제 수요 예측 마지막 날이죠. 그렇게 되면 내일까지 뭐 반등하고 또 며칠 밀렸다가 다시금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먼저 기간 수요 예측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공모가가 확정이 된 다음, 그리고 개인 수요 예측에서 뭐 청약률이 몇 프로다, 몇 대 몇이다, 그리고 상장 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럼 다음 주의 테마도 이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겠죠. 그러면은 뭐 내일 당장 공략을 못 하더라도 다음 주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섹터가 저는 되겠다라고 보여지니까 관심 종목, 관련 종목군들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르포 이 기사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더 찍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사고의 이 확장 정도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떠한 연유에 산업이 깨질 수도 있는지, 그리고 산업이 흥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사고를 키우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지수 보고 종목 몇 개 보고 마무리하죠.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볼 때 이런 차트, 하락 잉태형이라고 해요. 하락 잉태형,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하락 장악형이, 여기까지는 잉태, 여기까지는 장악형인데 이 강도가 좀 셉니다. 그럼 추가 하락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갭하락으로만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갭으로 떨어지면 항상 이 하락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은 녹록한 자리가 아니다. 어찌되었던 이 자리에서 바닥을 딛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5일선 회복하는 모습을 일단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제한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은행주도 있고 경기민감주도 있고, 그래서 코스피 하락은 일단은 제한적일 확률이 저는 좀 높아 보이고요. 제한적일 확률이 높고, 대신 코스닥이 조금 문제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위메이드와 게임주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위메이드는 이 구간에서 이 깨지는 박스권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도 보여져요. 여기서 뭐 매수를 해서 눌림목 매매를 하면 괜찮겠지 라는 구간으로도 보여집니다. 그치만 이 위믹스 코인의 생태계가 흔들린다라는 거는 위메이드 사업 근간이 흔들리는 이유이기 때문에 섣불리 눌림목 매매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컴투스 홀딩스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죠. 대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메이드가 선구자 역할로 올라갔는데 후발주자가 그 판을 깰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지, 왜 P2N이 깨진다라는 게 아니라 위메이드의 이 생태계가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니까,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회사가 나왔을 때는 또 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삼성전자, 일단은 코스피가 덜 밀린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IT 반도체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이죠.
SK하이닉스 등이 여전히 강하고, 여기에 DB하이텍 오늘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조금 밀려서 내려오는데, 여전히 저는 이 흐름을 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속홀딩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TSMC의 가격 인상 이슈가 나오게 되면 얘네들도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할 수밖에. 그렇게 되면 다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동진 세미캠 엄청난 거래 대금을 이 자리에서 터뜨렸죠. 이 자리에서, 자, 이 자리까지 괴리율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00원 정도, 2,300원 정도 남았으면은 한 6% 정도 흐름이 되겠죠. 이게 장중 한때 어떤 이슈로 인해서 많이 급락을 떨어진다 라고 하면 분할로 이런 구간에서부터 접근을 해보면 저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윗 구간에서는 부담이 됐는데 아래 구간에 내려왔을 때, 네,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아래자리에서 대기를 하면서 좀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 아래권에 내려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OLED 동맹에 관한 이슈고요. 자, 대덕전자 MCU죠. MCU 이 자리 내려오는지, 이 21,500원 내려오는지 지켜보면 되고, 심택 이 하단 구간 내려오는지,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이 아래까지 내려오는지, 모든 종목을 다 뽑아놓고 이제부터는 봐야 됩니다. 지수의 바닥이 조만간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 시장 특징주를 좀 몇 개 보도록 하죠. 자, 텔레칩스를 먼저 볼게요. 개인적으로는 텔레칩스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사실 좀 물려서 이날 하단에서 물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런 부분은 없는데, 좀 물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끌려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추가 매수를 좀 해서 결과적으로는 큰 수익으로 오늘 마감을 좀 시켜주었던, 저한테 좋은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보면은 이때 이제 이렇게 사서 이 위에다가 다 팔았죠. 위에다 다 팔고, 이때 이제 한 18,400원 평단가에 물려 있다가 오늘 18,000원에 추가 매수를 해서 18,000원 갈 때 추가 매수를 해서 18,400원 언저리에 좀 팔고, 다시 그 자리 내려왔을 때 조금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좀 해서 일단 나머지는 일부만 좀 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상한가를 좀 굳혀 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상한가를 좀 굳히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거래 대금이 4천억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밀렸을 때 뭐 이런 구간들,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한 자리를 어떻게 지지해 주는지,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밀린다면 18,8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겠죠. 이런 생각까지 열어놓고, 내가 구간을 정했을 때 나는 이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반등이 강하지 않으면 짧게 보고, 여기까지 음봉이 2개 내려오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보고, 뭐 그런 전략을 쓰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텔레칩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칩셋 미디어도 같이 짝짓기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칩셋 미디어도 짝짓기 매매를 했었는데, 이거는 왜 팔아버렸냐면, 이 자리에서 텔레칩스가 상한가를 가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등주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텔레칩스와 칩셋 미디어가 관련주이고, 해성 DS 어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리드 프레임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서, 네,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는 모든 기업과 거래를 트고 있죠. 이런 하단에 내려오는지 같은 기판 종목으로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 개인적으로는 웹스라는 종목을 시가 베팅을 좀 들어갔었어요. 시가 베팅을 아침에 좀 들어갔다가, 왜 오전에 시가 베팅을 빠르게 들어가서 왜 오전에 바로 그냥 팔고 나와버리는지, 그거는 오전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뭐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관점에서 5점만 짧게 봐야 될 매매였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건들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한가 구간이고 좋은 자리고 하긴 한데 굉장히 부담돼요. 정치 대마주는 굉장히 부담돼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5장에부터 해서 이 LG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이 대거 강세를 좀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TSI가 대장주로 좀 치고 갔던 종목입니다. TSI가 가장 대장주로 좀 치고 갔는데, 일단 의미 있는 매물대 구간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일장 이런 구간을 뚫고 가격이 올라가는지, 혹은 내일 말고 좀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 LG에너지 솔루션 이슈만 나오면 가장 강했던 게 신성, 델타테크, 거의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왔고, 단지 이제 얘가 조금 안 좋았던 거는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라 M&D가 과거에 대장으로도 치고 갔었죠. 상승률도 굉장히 컸고 상한가도 잘 가던 종목에 시가총액이 너무 좋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좀 안 봤고요. 다른 종목은 안 갔고, 일단 나라 M&D 좀 매수를 해서 처음에는 그냥 수익 실현을 하고, 뒤에는 눌림 매매,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해서 일단은 보유하고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좀 잡을 건데, 그 이후에 상황을 봐서 항상 이런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갭이 존재하죠. 이 갭들, 내일 시가 갭을 12,900원에 들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 갭 구간에서 아마 지지가 나오는지, 혹은 12,000원대 구간에서 눌림이 나오는지 정도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서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뭐 경기민감주 중에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효성 TNC라든지 효성 화학이라든지 수급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매도가 나와버리니까 볼 여력조차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시장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막 콘덴서, 테슬라의 MLCC를 납품한다 라는 이슈로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창사일의 가장은 아닌 것 같네요. 가장은 아닌 것 같고, 최근래에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종목이 하루 이틀 눌림을 어떻게 주는지 체크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창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